앞으로 좀 시장이 좀 뭐 이런 얘기 있죠. 곡소리 난다. 앞으로 뭐 시장이 막 뉴스에서 뭐 더 빠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이런 2,800 얘기 이탈했다. 이탈했다 네. 했을 때 네. 이제 삼성전자 사볼까? 요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함께합니다. 네, 기분 좋은 형님이죠.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대님 강보 센터장님의 기술적 분석 제가 본 여느 분석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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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 신영대님의 문자에 김선영님 믿듯 믿고 듣는 코너 기분 좋은 날 믿듯 믿고 듣는 강 센터장님 이런 문자도 좀 주셨는데 네. 정말 시장이 지금 강흥보 센터장의 예측과 너무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우려도 커지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요즘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 지금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때 이런 느낌에서 기존의 LG화학이라든가 물적 분할이라든가 또 이게 지금 굉장히 수급을 깨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소장님이 1등이고 제가 원래 2등인데 네. 가운데 소장님도 이렇게 덩치도 있으시고 저도 네. 덩치가 있는데 저희 못지않은 덩치가 한 명 여기 딱 가운데 끼는 거죠. 네. 근데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음식은 원래 한정돼 있는데 이제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나눠 먹기가 되는 이 시장에서 갑자기 상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유동성도 긴축도 돼 있고 또 수급적으로 좀 꼬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늘어날 일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꼬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따상을 가니 상한가를 가니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좀 상한가나 따상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하는 일단 일부 투자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 대비해서 5에서 10% 급락하면 결국엔 지수는 거기에서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네. 거의 10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는 또 그것 때문에 더 큰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고 왜 네. 이런 시국에서 이렇게 큰 거대 공룡이 이런 타이밍에 네.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상장이 되는지 꼭 이래야만 하나. 이래야만 네. 하나. 네. 네. 너 그래서 이래야만 했니라는 또 네. 차티스트의 입장인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투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뉴원이 지금 우리 사이에 또 한 명이 끼어든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네. 기존의 것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급이 일단 한번 깨졌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한테 돈을 몰아서 이 친구를 샀는데 이 친구에서 이제 수익 보고 만약에 이 친구가 첫날 두날 셋째 날 그렇죠.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이게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네. 워낙 뚱뚱하니까 네. 시총 2, 3이니까 지수 전체를 또 끌어내릴 수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사실 기술적 반등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타이밍이 이제 그 반등이 이제 상장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저도 면밀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27일 이후에 시장을 끌고 위로 갈지 네. 아니면 어쩌면 2, 3일 후에 네. 시장 하락을 더 오히려 부추기는 네. 수급적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뉴욕부터 가죠. 다우존스부터 볼까요? 네. 일단 다우지수는 나스닥 지수보다 늘 견조한 흐름으로 시장을 좀 지켜 나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지금 마틴 루터킹 데이 때 좀 휴장한 이후에 네. 좀 급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되게 의미 있는 하락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점에서 박스로 좀 지지부진하면서 어떻게든 다우지수 가치 투자는 어떻게든 버틸 거야. 네. 네, 기존의 주식 여러분들이 늘 투자했던 금융주라든가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든 버틸 거야.
그런데 이렇게 파동이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하단 박스를 이제 정확하게 노크를 하려고 이제 캔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우하향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다우지수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너지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가 오르는데 오늘이야 조금 우리나라도 정유주가 움직이지만 그 원유 가격은 오르는데 기업 주식은 계속 못 따라가요. 이 언밸런스들이 맞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뭔가 수급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뉴욕도요. 지금 제가 원유 주가를 좀 보고 있는데 원유 주가가 우리 시장을 볼 때 바로미터로 환율을 제일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원유를 보는데 국제유가. 네. 국제 WTI 원유 유가가 지금 85달러, 6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원래 85, 6달러에서는 기술적으로 저항 구간인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90달러 정도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0달러를 찍는 전후가 글로벌 증시의 바닥 사인이 가바닥이 그 구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의 가바닥 진바닥을 논하는 구간은 WTI가 90달러를 터치할 때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개파락한 이후에 밑꼬리를 달고 선방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원유 위치도 지금 약간의 저항 구간입니다. 바로 위로 더 돌파를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라서 또 미국 증시도 뭐 다우지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우지수도 오늘은 좀 반등을 분봉상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강보합선이나 약보합선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흐름이 제가 예상한 거랑 달리 밑으로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오늘 저점 자리에서 올렸던 것을 네. 다우지수가 좀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다우지수는 오늘 빠지는 것이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고 그저께 빠졌었던 게 되게 시장이 이제 큰 방향성으로는 좀 트리거가 좀 터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35,000포인트가 이제 몇 포인트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늘 말했던 게 다우는 네. 35,000이었는데요. 그 자리가 네. 200일선 정도가 되는데요. 네. 200일선은 12월 20일 저점 밑꼬리를 단 몸통 자리인데 네. 이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그다음 마디가로 34,000포인트가 열려버리게 됩니다. 하고 거긴 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네, 늘 그 자리가 말했죠. 깨지게 되면 뭐 시스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의 충격은 뭐 2,800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제 2,700, 2,600까지도 앞자리 숫자가 우리 코스피는요. 네, 코스피가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35,000을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럼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지수 위치는 어딘가요라고 얘기했을 때 36,000포인트를 좀 빠르게 올라가서 그 구간을 그래도 한 5거래일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휩소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시면 서학개미 분들도 또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다우지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하락으로 다우가 지금 35,368. 네, 근데 우리가 늘 이 시간에 말했던 게 다우의 1차 타깃 지점이 35,000이고요. 여기를 깨면은 이제 위기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1차 관문, 2차 관문인데 당장 35,000을 밀 가능성은 약간은 낮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35,000을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수가 그 2,800에서 살짝 이탈하더라도 또 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좀 뭐 투자를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종목들 중에서는 저점 매수를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제가 오늘 약간 색깔을 좀 달리 입을까 좀 고민도 했었습니다. 네네네. 네, 단기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요? 네, 그런데 그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중기는 아직까지 맞습니다. 하방뷰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블랙을 입고 분위기도 아직 그런데 일단은 다우지수는 35,000 테스트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네. 이쪽으로는 36,000을 올라서서 거래는 5일 정도는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35,000이 깨졌을 때도 이제 그 다음 레벨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34,000으로 정말 중요한 거고요. 네, 여기만큼은 이제 지킬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네, 확률적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여기가 뭐 이탈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왔을 땐 완전히 그땐 비상 시국인 그렇죠. 거죠. 네, 라는 네. 걸로 늘 대비책을 좀 세워두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역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긴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좀 반응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더 낙폭이 크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뭐 다우 지수보다는 더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저번 방송에서 14,500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5,200포인트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나스닥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던 구간이고 투심적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나 시장은 큰 틀에서 우하향이라는 확정을 하고 결국에는 14,500을 다시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참 고민이 되는 구간인데요. 그렇죠. 이제는 14,000을 그냥 인정하고 14,000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오길 바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14,000 자리는 2021년 10월 4일 저점 구간이 됩니다. 네. 14,181포인트가 저점 자리인데 이 구간까지 깨게 되면 지금 당장의 플랜은 아니지만 하방으로 12,500 그러니까 13,000도 홀쩍 건너뛰어 버려서 밑이 휑하네요. 네, 밑으로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네. 요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기간적으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약 3, 4개월 동안에 박스 하단을 또 만들면서 지루한 미국 증시 흐름이 서학개미 분들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14,000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좀 기대해보고 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스닥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할 때 많이 언급해드렸던 게 14,500이었고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테스트했다가 반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강본 센터장은 좀 더 보자 네.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또 내려와서 14,500으로 왔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밴드를 낮춰서 이제 14,000대를 한번 네.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기간상으로는 혹은 확률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정말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도 한데 네. 14,000이 깨질 가능성? 일단 테크니컬하게 저희가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우의 수가 한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뭐 높으면 네. 확률이 높아진다 했을 때 지금 열의 뭐 10가지 경우의 수가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 우리 강보센터장도 이제 네. 관문을 보면서 대응을 하지만 네. 14,000의 이탈 가능성도 보고 있는 거네요. 네, 14,000 이탈 가능성이 나오면 네. 국내 증시가 미리 선반영해서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국내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그 자리를 찍는다 하더라도 먼저 하락을 하면 네. 저점을 먼저 만들고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좀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따가 코스피 지수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좀 수수께끼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14,000 이탈까지는 이제 말하기는 좀 버겁고요. 왜냐하면 또 주식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비관으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네. 우선은 현재 14,500 그다음 라인 14,000까지의 대응을 한번 보도록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만큼 빠졌는데요. 네. 서학개미 분들 중에서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이 정말 5% 6% 빠져도 종목은 벌써 20%짜리도 많이 있죠. 맞습니다. 낙폭이. 엇박자가 안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이 재미없다 해서 서학개미 분들이 아니 이제 동학개미 분들이 서학개미로 많이 간다고 갔죠. 했을 때 네. 이 라디오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비중 관리는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번 한두 달 사이에 또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아서 현금 확보만 잘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이후에요. 네, 이제 네. 막상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는 네, 조금 이제 확실성의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맞습니다. 코스피로 네. 가보죠. 코스피 지수는 일단 11월 30일 날 저점 2,822포인트 자리를 찍었을 때 네.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인버스 포지션은 다 정리하는 구간이고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단기 반등세가 있지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때 좀 더 강하게 3,04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때 3,040을 찍을 흐름에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3,070을
찍지 못한다면 네. 다시 2,880을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2,822포인트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에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이거를 계속 벌써 업데이트를 한 지 꽤 됐습니다. 한 5주째. 네. 그래서 3,316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107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었던 자리가 2,82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번에서 2번까지 내려간 날짜가 107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날짜로 2번에서 3번까지 36거래일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107거래일을 나누기 2를 하면 53거래일이 걸리는데 네. 이 53거래일에서 빼기 36거래일 하면 17거래일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즉 17거래일이 앞으로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17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2,800을 깨게 되면 네. 하방으로는 다음 스텝으로 2,750 또 심지어는 2,600 라인까지도 열릴 수가 있고 네. 이 17거래일 기간 동안 운 좋게 2,955포인트라는 2,950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기간 조정이 좀 옆으로 가면서 좀 순환 매장세에서 가는 종목들이 계속하고 먼저 선 조정 받았던 네이버 카카오는 또 다른 문제로 CEO의 여러 가지 문제 네, 때문에 네, 네. 좀 분위기가 안 좋지만 네. 좀 미리 선반영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요? 네네.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는 흐름도 그래서 그런 틈새 전략으로 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가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거래일 동안 좀 선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이왕 기다리신 거 현금 확보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네.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2,822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에 따라서 2,810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뭐 2,790, 80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PBR 1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기업을 이 순간에 싹 다 팔았을 때의 그 가치가 그렇죠. 2,800이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라인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0.9배 이하로 내려왔을 때 0.8배, 0.7배까지도 내려온 적은 있지만 그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손실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똑똑하니까. 네, 똑똑하니까 현명하니까 결국에는 1배 정도 내려왔으면 한 방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기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고 우리 네.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예 네. 현금을 들고 네. 2,820이던 2,800이던 2,780이던 여기까지 그냥 기다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그리고 들어가는 이 투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게 대응 전략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2,700을 찍니 뭐 2,800을 깨니 하는 요런 이게 하단에 보면은 네. 저희들이 이런 얘기가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위치는 아무리 주가 지수가 밑으로 내려와도 현재 위치는 무릎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릎인데 발바닥을 잡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뭐 파생 트레이더로 뭐 1분 봉을 보면서 10년간 살아온 제 입장에서 네. 보면 네. 저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네. 힘들다. 네, 힘들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일단은 좋은 회사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네. CEO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기업 가치가 특히 뭐 대표적인 우리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앞으로 2022년 상반기를 넘어서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설상가상이에요. 네. 저는 바이오가 의외로 이렇게 심리를 다 무너뜨렸을 때 2022년도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바이오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또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하반기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현 구간에서는 종목을 조금씩 이제 제가 그동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없었죠. 네. 어차피 현 구간은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종목 중에서는 지금 발바닥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종목을 말씀하시는 그런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는 좀 공부만 좀 하시고 여러 경제TV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하신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코스피 지수는 기술적으로 2,950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중간에 중요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2,910포인트입니다. 예.
좀 폭이 좀 짧은데 2,910포인트를 찍게 되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을 좀 사면서 트레이딩을 해도 단기간에 수익을 17거래일 동안에 좀 내시다가 예. 17거래일 중에 갑자기 주가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한 방에 현금이 전혀 없으면 안 되고요. 현금 비중 50%만 움켜쥐고 있으면 시장이 뭐 미국 증시가 급락해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좋은 기회로 지금 국내 증시가 선반영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지수는 그러면 밀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예. 거기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밀리고 다른 종목들은 안 밀릴 가능성이 먼저 있을 것 뺐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타이밍을 좀 적절하게 보신다면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한 배인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800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력하다 콘크리트고 깨져도 실우리 강보 센터장은 뭐 그렇죠. 네, 뭐 기간은 있으나 네.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일각의 비권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인이 무너지면은 뭐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하방 수치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거는 가정인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8만 원짜리에서는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7만 7천 원을 테스트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만 7천 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7만 9,6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7만 7천 원을 깨고 네. 이번에는 7만 7천 원 테스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7만 5천 원이라는 얘기를 저번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네. 지금 7만 6,400원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7만 5천 원의 테스트를 하면서 만약에 7만 5천 원에서 지지하지 않고 7만 3천 원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접근을 하신다면 지수가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흔들려서 밑으로 좀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간과의 싸움만 하시면 저는 좀 좋은 수익을 올 하반기에는 좀 걷어가지지 않으실까. 은행 금리보단 좋은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예. 앞으로 좀 시장이 좀 뭐 이런 얘기 있죠. 곡소리 난다. 앞으로 뭐 시장이 막 뉴스에서 뭐 더 빠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이런 2,800 얘기 이탈했다. 이탈했다 네. 했을 때 네. 이제 삼성전자 사볼까 요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 지수가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니까 이거 또 살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사고 싶으면 아주 소액만 사보셔도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종목을 조금씩 사셔도 되는데 현금을 그래도 내가 초보다 생각하시면 현금 70%는 그대로 들고 계시고 네. 내가 조금 경험 있다 하시면 현금 50% 정도. 그럼 현금 50% 있으면은 이 시장 1월, 2월 요 구간에서 잘 대응하시면 4월 5일 식목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차적으로 7만 5천 원 라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만 3천 원 뭐 여기죠. 예, 네, 여기인데 맞습니다. 아마 여기 가면 이게 우리 코스피 2,800 이탈했다 안 했다 요 뉴스가 겹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주가 지수가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대를 가면 네. 일단은 1.66% 정도 하락하거든요. 예.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2,800 전후 이탈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지키네 마네. 네네. 그런데 거기서 또 밀리면 이제 깨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때 다른 종목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른 종목들은 이제 신용 물량의 출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 저점에서 아. 분할 매수 해놓으면 그게 밑꼬리 달고 쫙 하면서 소액 들어갔지만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이라 제가 예. 좀 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시간이 네. 30초 정도 남았었는데 네네. 좀 더 팁을 좀 주신다면. 네. 아까 원유 얘기를 좀 네. 드렸는데요. 원유가 지금 일단 여러분들 뭐 원유 ETF가 있습니다. 옛날에 핫했었던 원유 ETF가 있는데 네. 원유 ETF 차트를 보면 일단 제가 타이거 원유 ETF라고 있습니다. 네. 130680이라는 종목인데 이 차트를 보면 지금 4,050원에 있는데 얘가 네. 한 4,200원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무릎이 아니라 발목 정도의 지수가 위치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일단 타이거 원유 ETF 이 종목 말고도 원유 ETF를 좀 보시면서 원유 ETF가 추세가 꺾일 때 지수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좋은 팁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